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보험사에서 받아가는 서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험사에요. 사인을 해줘도 되는 서류가 있고요. 사인을 해주면 안 되는 서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매번 보험금 청구하고 매번 사고 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번 아니면은 처음 보험금 청구를 했다. 아니면 처음 사고다. 이러면은 아마 이게 되게 헷갈리실 겁니다. 내가 듣기로는 보험사에서 이렇게 조사 나왔을 때 사인 마음대로 해주면 안 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하면 보험사가 내 과거 의무기록 전부 다 뒤져서 나한테 불리한 내용을 전부 다 찾아낸다고 하던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사인을 해줘도 되는 서류, 그리고 사인을 해주면 안 되는 서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분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보험금 청구했을 때,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서 와서 공통적으로 받는 서류가 있습니다. 뭐냐? 개인정보 열람 이용 동의서죠. 자, 이거는요, 우리가 개인정보법 바뀌고 나서요, 뭘 해도 전부 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는 다 하잖아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내미는 서류 중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사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뭐냐면 우리가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보험사에서 받는 게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하고 그리고 의료 자문 동의서, 보통은 이 두 가지거든요. 자, 제가 마지막에 절대 사인해주면 안 되는 서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한 두 가지 서류,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하고요, 그리고 의료 자문 동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는 뭐냐? 사실 그래요. 지금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서 예전에 10년 전에는요, 인감도장, 인감증명 다 있어야지만 이 의무기록 열람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다른 사람이 내 의무기록 발급받으려면은 내 신분증, 이 사진 찍은 거요, 신분증 사본하고요, 그리고 동의서에 사인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보험사에서는요, 아마 조사 나와서 이거 할 겁니다. 신분증 사진 받아가고, 그리고 동의서에 사인을 받아갈 거예요. 이 동의서 사인 받아간 거하고 신분증 사진만 있으면 어느 병원에서 의무기록을, 모든 의무기록을 전부 다 열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에 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번 사고로 청구한 거에 대해서만 보험사에서 조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내 과거에 필요 없는 부분까지 보험사에서 전부 다 의무기록을 발급받아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과연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병원이 있을 거예요. 어느 병원, 어느 병원, 어느 병원 가겠다. 그러면은 그 병원이 과연 보험사가 가도 내가 전혀 이번에 보험금 청구하는 거하고 연관이 없다, 내한테 불리한 게 없다 생각하면은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요, 만약에 그 병원 중에 뭔가 찝찝한 병원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이거 치료받았는데 괜히 이거 가지고 보험사에 트집을 잡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하는 의심되는 병원이 있을 거거든요. 그 병원은요, 보험사한테 동의 안 해주고요, 내가 직접 의무기록 발급받아서 줘도 됩니다. 굳이 보험사한테 꼭 사인을 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보험사에서 어느 병원 의무기록, 어느 병원 의무기록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주면 내가 직접 발급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하면 굳이 사인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물론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병원 동의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요, 보험사 약관에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 없지만 보험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병원 요구해야 되는데 이 의무기록에 동의를 해주세요. 근데 동의 못하면 동의할 때까지 우리는 보험금 지급을 연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되는 기간 동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약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의를 해주든지 아니면 동의서에 사인을 해주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적으로 거부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보험사하고 분쟁이 있어서 만약에 소송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모든 병원 의무기록 전부 다 법원에 이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하거든요, 보험사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전부 다 제출되게 돼 있어요. 보험사에서 사인을 요구하는 병원, 그 병원이 과연 이번 병명과 관계 있는 병원인지 아닌지를 딱 따져보고요. 그리고 내가 굳이 해줘도 불리할 게 없겠다 싶으면은 사인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고요. 보험사에서 한 가지 더 받아가는 게 있습니다. 의료 자문 동의서죠.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진단금을 청구했다 쳐요. 근데 보험사에서는요, 이번에 진단명 청구한 게 과연 상해냐 아니면 질병이냐,
아니면 진짜 암 진단을 청구했다라고 하면은 확실한 암 진단을 받은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리고 조직 검사 결과에서 애매하게 나왔는데 이게 악성 종양이냐 양성 종양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외부 병원에 이 의무 기록을 전부 다 보내서요 의료 자문을 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 자문했을 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진짜 드물다고 보면 돼요. 왜냐? 그 자문하는 병원도요, 결국은 보험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문료를 주고 하는 병원일 거고요, 자문하는 의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한테 유리한 소견을 써주는 의사도 있고요, 보험사한테 유리하게 써주는 의사도 있어요. 자, 환자한테 유리하게 써주는 의사한테 보험사가 자문을 맡기겠어요? 절대 안 맡기겠죠. 보험사한테 유리하게 써주는 의사한테 자문을 맡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자문을 한다라는 거는요, 우리한테 결국 유리한 소견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보험사에 자문 안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당연히 있습니다. 내 진단했던 주치의한테 명확한 소견을 받아오든지, 아니면은 그 타 병원, 다른 대학병원에서 내가 진료를 보고 그리고 그 대학병원 교수님한테 이렇게 내한테 유리한 소견을 받아올 수 있다면은 굳이 보험사 자문을 안 거치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게요, 보험사는 자문을 넘기겠다, 우리는 못 넘긴다. 그래서 이제 의견이 자꾸 분분해지는 거거든요. 굳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자문을 넘겨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유리한 소견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이 소견까지 전부 다 첨부를 해서 자문을 넘기게끔 만들죠.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도요, 약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아까 의무기록도 동의를 해야 된다, 이 내용도 약관에 있지만, 만약에 의학적으로 의견이 갈라질 경우에는 제3의 의료기관에서 다시 의견을 받아볼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약관에 있기 때문에 그 약관 내용 가지고 자문을 넘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주치의한테 어떤 진단을 받아서 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 자문 결과 다른 소견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보험사는 이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사 자문, 이게 만약에 찝찝하다면요, 보험사한테 이걸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치의도 아니고 보험사 누구 의료 자문의도 아닌 제3의 다른 의사한테 가서 이런 소견을 받아보자, 그걸 요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굳이 이 의료 자문에는 동의를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어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이거는 해줘야 됩니다. 결국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의료 자문 동의서는 보험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진단을 받은 이 근거하고 명백하게 다른 근거를 찾아냈지 않은 이상은 보험사한테 자문 동의는 해줄 필요 없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뭘 설명드린다고 했습니까? 보험사한테 절대 사인을 해주면 안 되는 서류, 이건 뭐냐면요, 물론 우리가 보험사하고요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딱 정해진 진단금, 암진단금이라 하더라도 이게 암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후유장애 보험금이라 하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끄는 후유장애가 맞는지 아니면 이게 한시장애인지, 이런 의견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후유장애 보험금 3천만 원을 청구했어요. 근데 보험사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한시장애라고 한다 라고 하면요, 그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문구를 잘 보고 하셔야 돼요. 뭐냐, 추후 이 사고로 인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그 후유장애가 나중에 더 악화됐다 쳐요. 그래도 추가적으로 보험금 청구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합의를 하되 그 문구는 보험사에 삭제를 해달라. 만약에 지금은 이 보험금 받지만 이 사고로 인해서 내 지금 부상이 현재 상태보다 더 심각하게 됐다, 더 악화됐을 경우에 그 악화된 부분에서는 나중에 지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는 꼭 삭제를 해달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보험사에서 보험금도 안 주고 보험금 부지급하는데 동의해라,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라는 문구를 또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험사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거는 확인을 하세요. 보험사하고 특히 합의하는 경우, 아니면은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와서 이걸 보험금 못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슨 사인을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문구 중에요, 앞으로 민형사상에 이의를 절대 제기하지 않겠다,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추가적인 청구는 하지 않겠다,
이런 서류에는 절대 사인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보험사가 그런 서류를 들고 왔다면요, 그 문구는 삭제해달라라고 이거 꼭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보험사에 해줘도 되는 서류, 그리고 절대 사인을 해주면 안 되는 서류, 요거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한번 봤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